예, 다음 소식으로 가보죠. 지난 주말 북한의 무인기를 날린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30대 대학원생 관련 소식들이 계속 이어졌는데요. 우선 국군정보사령부 정보사 내부에서 사실상 정보사 소속 오아무개 대령이 무인기 비행을 지시한 것으로 결론이 나고 있다는 취지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CBS 노컷뉴스에서 단독 보도를 한 것이어서 제가 좀 가져가 봤는데요. 실제로 익명을 요구한 정보사 관계자가 서면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사실상 정보사 오아무개 대령이 무인기를 날리라고 지시한 것으로 결론이 나고 있다, 이렇게 인터뷰를 한 것입니다. 이 관계자가 언급한 이 오아무개 대령은 정보사 내 기반조성단이라는 단의 그 단장인데, 이 기반조성단이 어떤 곳이냐면 공작 담당 총괄부대 100여 단하고 이 보고를 받는 이런 관계인 것으로 이렇게 좀 알려져 있고요. 이 관계자가 이야기한 것을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이 무인기를 통해서 방사능 관련 영상이나 증거를 확보했다면 이것은 대북공작 실행 과정에서 용이한 참고 자료로 활용이 됐을 것이라, 이런 이야기도 하고, 실제로 통상 증거 확보 이후에 정보사 특수처에서 전략을 수립하고 그리고 HID가 수개월 뒤에 작전을 실행한다,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런 증언과는 별개로 이 무인기를 날린 그리고 지시를 했다라고 하는 이 증언이 정말 방사능 관련 영상을 HID에서 작전을 근거로 삼기 위한 것이냐, 아니면 무인기 날리는 것 자체가 작전의 이유가 됐을 수 있느냐, 예를 들면 그 당시 정치적 상황과 맞물려서요. 이것은 수사를 좀 더 해봐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그러면 결국 정보사가 이 오 씨, 그 30대 대학원생에게 사실은 지시를 했다고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단 무인기를 날려보낸 그 대학원생 오 씨를 지원한 사실에 대해서는 일단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다만 지난 4월입니다. 4월에, 그러니까 지난해 4월이죠. 공작역 언론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그 대령이 무인기 비행까지, 그러니까 단순히 공작용 언론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무인기 비행을 지시했거나 실제로 그것이 정보사 내부 지휘나 보고체계 안에서 이루어졌으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민간인을 동원한 불법 대북 공작이었다, 이렇게도 보여집니다. 애초에 이게 처음 문제가 불거졌을 때 뷰리핑에서 이런 말씀 드렸던 것 같아요. 특히나 이 여론전, 심리전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기무사라든가 군 사이버사령부, 국정원도 마찬가지고요. 본인들이 하는 그 공작이나 작전 말고 민간인이 하는 팀을 따로 둔 적이 있었다. 그렇죠. 그렇게 구조를 본다면 이 오 씨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건 추론의 영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게 지금 수사 과정대로라면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이게 이제 오 씨가 두 명이 나서 헷갈릴 수 있는데 하나는 30대 대학원생 오 씨이고 또 한 명은 이 지시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이 오 씨. 정보사령부의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 두 사람의 오 씨가 친척 관계라든가 관련이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기자들이 그거 추정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이 청와대에 들어간 대학원생 오 씨가 도저히 이 청와대에 들어갈 만한 이력으로 볼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공작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 청와대 들어가는 것도 아닌 것인가라는 취재도 있었는데, 그에 대한 근거는 좀 찾지는 못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오 씨, 이 오 대령이 12.3 내란 사태 1개월 전에, 한 달 전에 국군정보사령부 정보사 기반조성단의 초대 단장으로 부임했고, 그리고 이 조직 개편 작업은 문성호, 지금 현재 내란 혐의로 지금 이제 문상호 정보사령관이죠.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또 그 조직 개편 작업을 주도했다고 하니까 이게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은 게 겹쳐요. 너무 많은 게 겹칩니다. 그러니까 문상호 전 사령관이 조직 개편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기반조성당을 찬성을 하고 그 단장으로 이 말씀하신 오 대령을 불러들였다는 거고요. 그게 하필이면 또 속초에 있는 HID 부대에서 온 것이고, 이번에 그 속초 부대 같은 경우에는 내란 과정에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또 그렇게 많은 그 수사당국에서 보고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말씀드리는 순간 한겨레신문 권혁철 국방담당 기자 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예. 지금 방금 우리 지금 얘기한 거 들었죠? 이제 무인기. 예. 이게 정보사가 이 오씨 이 대학원생에게 북한의 무인기를 날릴 것을 지시했다는 의혹. 이게 어디까지 이게 사실로 볼 수 있나요? 뭐 현재까지는 이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의혹이죠. 그런 얘기 가능성이 있는 건데 이제 정보사라는 게 기본적으로 대북 정보를 수집하는 정보기관이거든요. 우리는 이제 방첩사만 알려져 있는데 방첩사는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수비를 하는 기관이고 정보사는 공세적으로 이제 정보를 수집하는데 정보사가 주로 이제 해왔던 게 주로 이제 그 대북 공작을 통해서 주로 중국에서 많이 했거든요. 예전에는 북을 직접 침투시켰지만 중국을 통해서 이제 인적 정보를 통해 공작을 많이 했던 건데 기본적으로 정보사는 이제 공작하는 기관이니까요. 근데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공작이라는 거는 이제 비합법 영역이잖아요. 흔히 말하는 합법적인 활동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정보사의 활동이 그동안은 거의 뭐 대부분 다 가려져 있었어요. 심지어 뭐 국방부 현역 군인들도 정보사의 뭐 부대 위치나 임무에 대해서는 아는 사람이 별로 없었죠. 지난 내란 전까지는. 이제 그런 정보사가 이제 12.3 내란을 통해서 이제 전면으로 등장하게 됐는데, 저도 말씀처럼 뭐 확실한 증거를 제가 뭐 확인된 취재 내용이 없기 때문에 뭐 단언하기 힘든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보사의 활동 내용이나 임무 자체가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합법적 영역에서 합법적인 활동하는 집단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조직이기 때문에 뭐 보통 이제 상식선에서 판단하기 그런 일을 할 리가 없다든지 그런 일을 했겠어라는 추정이 조금 안 맞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 나왔던 의혹들이 물론 나중에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되겠지만 상당히 좀 개연성은 높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뭐 사실이라면 참 황당한 이야기네요. 네, 아니 저는 고영철 선배가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저한테 딱 와닿는 내용은 저도 이제 국방부 출입을 했습니다만 사실 정보사는 알지 못했을 뿐만이 아니고 알려고도 안 했던 왜냐하면 이건 다른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방 전략이나 국가 안보 차원에서도 취재의 영역에서 약간 벗어나 있는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번에 더 주목이 되는 게 안타깝다라는 생각도 사실 좀 듭니다. 그러니까 이 원래는 정치적으로 절대 건드리지 말아야 할 그렇죠. 영역으로 정부가 드러나서는 안 되는 조직이죠. 예, 드러나서는 안 그렇죠. 되는 조직인데 그런 측면에서도 사실 커다란 국가적 손실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